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사람의 정은아입니다. 2019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말 그대로 씨앗, 이 종자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 종자 산업. 종자를 수출해서 최근에 1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한 기업이 바로 우리 지역 영광에 있습니다. 종자 산업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박태훈 대표님 모시고요. 2019년을 열어가는 희망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이긴 하지만은요. 워낙에 아주 큰 상을 받으셨고 1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하셨고 또 그 큰 상 중에 이제 국무총리의 상을 받으셨는데요. 주변에서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영광 군수님 그리고 그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채종하고 있는 농가, 네. 거기 지역의 주민들. 네. 그리고 뭐 우리 시약과 사람들 식구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교직도 내팽개치고 네. 남편을 네. 내조하게 해서 회사 아내분 예 네. 회사 살림까지 도맡아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 서영숙 네. 씨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100만 불 수출탑과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을 때 주변 분들께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요? 네, 많이들 놀라셨죠. 특히 이제 영광 지역에서는 네. 저희들이 올 때만 해도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영광 군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당신이 재임 시기에 네. 이런 경사가 있고 영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수출탑을 받았다 그래요 저희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네. 또 축하문도 보내주시면서 네. 자신이 일처럼 상당히 좋아하시고 예. 또 주위에 자랑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종자 업계에서도 네. 양파만 가지고 양파 종자만 가지고 100만 불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시샘 어린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워낙에 놀라울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양파만으로 이제 100만 불 수출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받으신 건가요? 원래 이제 수출탑은 그 한 해 동안 수출한 실적이 네. 1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외환통장에 수수료 공제한 금액이 네. 100만 불 이상이 찍히면 예.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우리가 아마 부합했으니까 네. 수출탑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포상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포상절 이제 신청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할까 했는데 마침 이제 광주 전남 무역협회 본부장님이신 주동필 본부장님이 종자의 경우에는 네. 일반 제조업하고 달라서 100만 불 수출하기 상당히 어렵다. 네.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좀 이렇게 신청해보지 그렇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마 아까 주동필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양파 이 종자를 가지고 수출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 한칠레 FTA가 예. 2007년도에 발효되고 우리가 이전한 영광 염산면 신성리가 그 포도 단지로 네, 아주 네.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래서 아마 보상 차원이 아닌가.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이런 성과에 대한 그런 게 아마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전에 제조업
과 비교를 했을 때 예. 양파만으로 이 종자 예. 수출을 해서 100만 불 수출탑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그렇다면은 이 수출탑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중국에 수출하기까지도 네.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이 중국 특히나 양파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거기 지역은 적색 양파가 일부 황색 양파보다 많이 먹는 지역도 있고 그럴 정도로 적색 양파 소비가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국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 네. 그래서 한 게 아마 잘 적합하게 됐지 않느냐. 실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한 양이 100만 불이면 네. 종자 숫자로 보면 10억 개나 정도 영향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 정도를 전 국민이 다. 그렇지 한 개 정도는 소비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제 전 국민이 하나씩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보자면 하나 이상이 돼야지 그 정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종자를 수출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종자를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계속 이 품종 6쪽에 네. 관여를 해왔고 쭉 하다가 네.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네. 진작부터 이제 중국에서 우리 농산물이 일정 부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바라봤고 네. 벌써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그때 만약에 중국에 수입되는 양파가 네. 일본에서 개발한 씨앗, 즉 소프트웨어는 네. 일본의 소프트웨어고 또 하드웨어, 네. 타약이랄지 바람, 공기, 물 이런 거는 중국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소비되는 소비자의 네. 그 정체성, 네. 그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쪽에 상당히 고민을 육종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최소한 들어오는 농산물은 막지 못해도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농산물이 수입돼야지 맞지 않느냐. 네. 제 분야만큼이라도 조금 해야겠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착안한 게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자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하게 인식이 되는 이유가 이 종자 산업이 다국적 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종자 상황, 양파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네,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 규모가 한 370억 불 2016년 기준. 네. 근데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4억 한 9천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 우리 하나로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5,400억, 그중에 채소 종자 시장이 한 2,600억 정도 돼요. 예. 그중에 이제 차지하는 우리 양파는 무가 한 380억 시장이 되고 네. 양파가 370억, 예. 그다음 고추가 한 360억 정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네. 15%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 고추가 줄곧 1위를 달렸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노동력이 저하되고 하니까 중국에서 오는 그 고추에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이제 고추나 무는 실제 세계적으로 우리 육종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도 아주 큽니다. 예. 그런데 양파의 경우에는 네. 양파 종자가 우리 자체 기술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고 네. 일본 품종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확대돼서 저기 부풀려진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양파 종자를 육종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양파는 네. 서양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양파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 양자가 서양의 양자를 따온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에는 이게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양놈이 먹는다 해서 양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들이 이제 1876년도에 메이지 유신 때 그 네. 미국 선교사이자 식물학자인 네. 그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그 아마 배웠을 겁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네. 이래서 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네. 그런 걸 얘기하신 클락 박사가 네. 이제 양파를 가지고 오면서부터 양파 육종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150년 전부터 이미 양파를 그 나라는 시작을 했고 네. 우리나라는 고작 70년 한 늦은 한참 뒤군요. 한창 뒤에 이제 우장춘 박사님이 네. 1950년도에 이제 부산항에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네. 양파를 종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양파 육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배추, 고추는 네. 당장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안 되는. 중요한 채소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집중을 하게 되고 네. 민이나 관이나 모든 연구기관들이 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 양파는 유전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 관심을 사실은 등한시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국가적으로 봐서도 전략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볼 때는 무, 배추, 고추에 집중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양파 육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안타까운 아쉬운 거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61년도에 일본보다 한 해 빠르게 우리가 사실은 F1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어간 거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는 일본에 한 80% 시장을 내줄 정도로 네. 저희 실제 국내 양파 종자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양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영광을 말씀드렸는데 영광이 오시기 전에 경남에서 네. 종자 연구와 또 육종을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네네. 영광으로 처음 이제 옮기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포도 주산지에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목을 바꾸신 거잖아요. 포도에서 그렇죠. 양파로 농가. 이렇게 바꾸신 건데 그렇죠, 예. 농업의 그 주된 장목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농가들로 볼 때는 상당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모험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지금 가 있는 체종하고 있는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라는 지역은 원래 포도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네. 가서 거기 하면 왜 시골 촌닭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네. 백숙도 하고 그러면서 포도도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한칠레 FTA 협상을 하면서 네. 이제 그 포도 산업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단계에 온 거죠.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김봉환 씨라고 영광군 의회 의원님이기도 했지만 그분이 선각자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포도 하우스를 폐원하고 네. 대체 작목을 찾았던 거죠. 그때 마침 영광이 고향이신 그 원예 특작과학연구원에 양파 육종을 하시던 연구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 이율태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인연을 맺어줬죠. 저희들하고 좀 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게 인연이 된 게 이제 2007년 똑딱 10년 네. 됐네요. 이제 네. 그래서 2010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죠. 뭐 실패도 많이 하고 네. 몇 해에 걸쳐서 그러다가 현재 한 8농가까지 이제 늘어나서 네. 예, 오늘의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네. 주민들 소득도 좀 다소 네. 높아지고 네. 수출도 이만큼 밀었던 네.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자면은 이제 농가 소득이라든지 수출 부분이라든지 긍정적인 면들의 결과들만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오셨을 때 그 힘든 시간을 지나시면서 지역에 계시는 그 농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죠. 경상도에서 이제 전남으로 호남 지방으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30여 년 이상을 이제 부산에 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올 때 다른 데 찾다가 아니다 이게
생산하고 R&D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 농가들하고 인연했더니 네.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나서면서 자기들이 쓰려고 했던 그 지역에 폐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폐교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걸 이제 임대를 하려고 이제 도교육청에 이제 신청서를 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온다면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걸 이 부지를 활용해라. 네.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도교육청이랑 그리고 기술센터 네. 또 군수님을 만나 뵙고 예. 또 도교육위원들을 만나 뵙고 어떻게 원래는 매각 계획도 없는 거를 신성리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 동의를 전부 다 100% 다 받아주시면서 발벗고 나셔가지고 네. 사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포함한 그 그렇죠. 관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정도로 정착을 하기도 꽤 어려운 예,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중이라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예. 원래 우리가 2022년도에 네. 최종적으로 2억 불 소출을 목표로 해요. 예. 그래서 금보다 좋은 이게 비싼 종자를 개발해보자. 품종을 개발해서 네. 우리가 수출해보자. 네. 그런 프로젝트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수출용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는 뭐 고추나 무, 배추 이런 우리가 강점인 그런 네. 작물들 있죠. 수박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원예종자 사업단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 이전도가 높은 작물들, 네. 토마토랄지 우리 뭐 파프리카,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이제 저쪽에 가 있긴 한데 그 양파, 토마토 네. 뭐 이런 것들 수입 이전도가 상당히 높은 작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국산화시키고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그럴 것인가 하는 쪽에 이제 우선 수입 대체 쪽에 포인트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다음에 수출도 일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이런 쪽에서 맞춰진 거죠. 네. 양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품종을 개발해서 이제 50% 이하로 수입 이전도를 낮출 수 낮추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국산들이 국내 품종들이 경쟁력이 있게 되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소위 저지할 수 있는 예. 소위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에서 나눔의 씨앗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1년, 만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을 하셨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지역 나눔에 이렇게 좀 더 힘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나누시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렇게 아너 소사이티를 통해서 네. 가입은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은 그런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광으로 이전하면서 영광 지자체로부터 받은 여러 인프라를 갖춰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보조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영광은 우리 품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50% 보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채감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을.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실 그 부채에 대한 뭐 조그마한 이자 정도 제가 이렇게 돌려드린다.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 네. 지역 농업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보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큰 상을 받으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딱 하루 지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예.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종자를 연구하고 육종하는 사람으로서 네. 항상 그런 꿈을 꿔요. 근데 네. 해마다 이제 뭐 김밥집에 가면 나를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삼겹살 집에 가면 또 파지림 속에 나를 또 다른 나를 바라보고 싶고, 네. 중국집에서 제가 개발한 양파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나 홍콩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 수출한 양파들 세계인들이 먹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는 걸 저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네. 그런 꿈을 해마다 꿉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보면 볼수록 네. 적당한 부도 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할 수 없을 정도의 부는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건 내 분야에서 네.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칠레 FTA로 문을 닫은 절망적인 폐과수원을 다시 종자 수출 기지로 만든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은 어쩌면 포기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다시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근성과 도전으로 2019년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